이번 시간은 운전면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암기할 사항이 많고 또 계산도 좀 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운전면허의 종류를 보면은 자, 1종에 보면은 이제 특대 보소가 있죠. 그리고 2종에는 보소원이 있습니다. 특대 보소, 보소원. 그렇게 1종과 2종을 먼저 구분합니다. 1종의 특수면허를 보면은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군원차인데 소형은 3.5톤 이하입니다. 견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수면허를 따면은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도 다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종 보통을 따면 원자도 운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자도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어떤 면허든 따기만 따면은 다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도 원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허든 따기만 따면은 원자력이 아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장치 자전거가 아니죠. 대형 면허를 보면은 성용, 성합, 화물, 건설, 특수, 특수까지 할 수가 있는데 견구는 제외됩니다. 이것은 특수 면허로만 가능한 것이죠. 원자. 자, 보통 면허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1종 보통의 이 숫자들하고 2종 보통의 숫자들하고 이것들을 섞어서 문제가 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먼저 여기 보면 이제 이하와 미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잘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만 미만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하가 되겠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도 125 초과하는 그 원자죠. 125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소형인데 125 이하는 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만이라는 말은 안 나오죠. 미만이라는 말은 나오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먼저 정리를 하시고 두 문자로 1종 보통과 2종 보통을 암기해 보겠습니다. 1 보는데 15라고 12만 할 때 만이니까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미만이 3개 있습니다. 12만 근에 열통터에서 열받아서 삼지창으로 팍 찔러버리고 싶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종 보통을 보겠습니다. 2보세요. 10이니까 식사하세요. 3.5는 사모님 되겠습니다. 2보세요. 식사하세요. 사모님.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15죠. 15가 1 보는데 12만 걸고 열받아서 삼지창으로 콱 찔러버리고 싶겠죠. 지금 삼지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를 잘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15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2종 보통입니다. 이보세요. 식사하세요. 사모님 되겠습니다. 지금 사모님이 지금 강아지를 안고 있죠. 자, 이 두 그림을 가지고 연상을 해서 자, 두 문자를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면허도 1종, 2종이 있는데 이때도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의 요건하고 같죠. 자, 원자는 그 원자력이 아닙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운전면허 발급과 효력, 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전에 받는 1시간짜리 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받는 교육이 되는 것이죠. 3시간 내지 16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그 정지 일수를 좀 감해주고 그러죠. 긴급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위반하게 되면 이때도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 신규는 3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 정기는 3년마다 2시간 이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교육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 운전학원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지방청장에 교통안전교육 지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미리 받아버리면 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학과시험 전에 받는 이 1시간짜리 안전교육 이거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학원에서 자기들 그 학원 수강료에 아예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죠. 자동차 변경을 보면은 자동차 형식 변경에서 차종을 변경하거나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 후에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차종 변경 없이 승차 정원이나 적재 중량이 감소하게 되면
변경 승인 전을 기준으로 면허를 발급해야 되는 것이죠. 구조장치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 승인 전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은 뭐 암기를 하기보다는 이해를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 그 캠핑카로 튜닝을 많이 하죠. 화물차를 가지고 캠핑카로 튜닝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차종이 특수차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차종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차종을 변경을 하게 되면 승인 후에 기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물차가 이제 캠핑카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차로 바뀌었으니까 화물차의 면허로 이 차를 운전하면 안 되겠죠. 차 종류 자체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특수차 면허로 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도 이 화물차 위에다가 그 얹어버리는 그런 방식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대로 화물차에서 특수차로 차종을 변경하지 않고도 뭐 캠핑카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예시는 완전히 그 차종을 개조를 해버리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11인승 승합차 있죠. 그랜드 카니발 같은 경우에 11인승 승합차인데 이것을 9인승으로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자리에 있는 의자를 뜯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것은 이제 구조장치 변경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의자 몇 개를 뜯어내는 정도라면은 그것은 차종을 변경할 정도는 안 되고 구조장치 변경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종을 변경하는 것은 많이 변경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뭐 의자 몇 개 뜯어낸다든지 일부 장치를 변경한다든지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이 변경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변경 승인 받기 전에 그 면허로 그대로 운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차종 자체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종 변경 없이 변경 승인만 받아서 여전히 승합차로 이 차를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좌석 몇 개를 뜯어내서 9인승으로 바꿔버리면 승용차로 또 차종 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은 보험도 할인이 되고 원래 이정보통은 그 10인승까지만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인승 승합차는 원래 이정보통으로는 운전 못했죠. 근데 9인승으로 의자 몇 개 뜯어내면서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해버리면 이정보통 면허 가진 사람도 이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11인승 승합차도 9인승으로 바꾸면 차종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위에서 기준을 보면은 차종 변경 없이 승차 정원이 감소한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차종 변경 승인을 안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11인승 승합차를 9인승을 바꿨지만 여전히 승합차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차종 변경이 없이 승차 정원만 9인승을 줄였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변경 승인 전 기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합차 기준에 의해서 일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이 차는 운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차종을 변경을 시켜버리면 차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종 보통으로도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뭐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바뀌든지 혹은 화물차에서 특수차로 바뀌는 그런 식으로 차종이 변경이 됐다. 혹은 승차 정원이나 적재 중량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변경 승인 후를 기준으로 해야 안전하겠죠. 만약에 9인승에서 뭐 11인승을 늘었다면은 늘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야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차종 변경 없이 뭐 승합차에서 좌석을 몇 개 뜯어가지고 승차 정원이 감소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차종 변경 안 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그 승합차 기준으로 해서 면허를 가지고 운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차종 변경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뭐 구조장치 변경이 있다면은 그것은 승인만 받고 옛날 그대로 이전 그대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 별도로 두 문자로 암기를 안 해도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죠. 자, 국제운전면허증을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이죠. 이것은 입국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그 나라에서 발행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정상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1년간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이제 렌트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되겠죠. 렌트카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의해서 가입국 간에 통용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사람은 국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런 사람에 한해서 국제운전면허를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임시운전 증명서를 보면은 면허증의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또 취소 정지 이런 대상이 된 때에 발급을 하게 되는데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인데 면허증, 원래 가지고 있던 면허증이 취소 정지가 된 경우에는 이제 40일 동안 주는 것이죠. 이것은 경찰서장이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청장이 아니죠. 원래 면허는 기본적으로 지방청장이 다 발급하게 되는데 이 임시운전 면허증에 대해서는 서장이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플러스 20이 되면 40이 되고 40 플러스 20이 되면 60이 되는 것이죠.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 연선면허증을 보면은 지방청장이 발급을 하죠. 이것은 1년간 효력이 있고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이 사람하고 함께 타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되겠죠.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행 연습이라는 표지를 자동차에 붙여야 되고요. 이러한 준수 사항 중에서 하나라도 위반하면은 해당 연습 운전면허는 바로 취소되어 버립니다. 이 연습 운전면허는 정지제도가 없습니다. 이런 위반 사항이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자, 면허증 반납, 정지, 취소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7일. 자, 운전면허 갱신을 보면은 면허시험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갱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데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65세에서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마다 해야 되고 75세 이상이 되면은 3년마다 해야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하기 힘든데 자, 65세에서 75세 미만은 다 5가 나오죠. 이때는 이제 5년마다 하고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일종 면허하고 70세 이상이 되는 이종 면허, 이 사람들은 면허 갱신할 때 정기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이가 계속 헷갈립니다. 65세, 75세, 75세, 그리고 70세. 구분해서 잘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정지된 경우에 감경 기준을 또 암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 수단이 되는 경우, 모범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에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근거를 하여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있으면은 감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에 있는 이 5가지 요건이 있어버리면은 감경이 안 됩니다. 자, 먼저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은 이제 두 문자로 보면은 자, 생모 3년 도표가 되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죠. 그 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생모가 3년 동안 도표를 그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대단하니까 감경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감경 제휴사유를 보면은 5년 이내에 인피사고 3번 이상 있는 경우, 또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그리고 과거에, 이때는 이제 5년 요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0.1을 초과한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 하다가 인피사고를 낸 경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도주, 또 폭행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제외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 두 문자로 암기하기 위해서 밑에 아두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생모 3년 도포 했는데, 망년회에서, 망년이라는 것은 이제 미음은 숫자법으로 5를 의미하죠. 그래서 5년 내에 망년회에서 인삼주, 인피 사고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년회에서 음주운전 한 것이죠. 5년 내에 인피 3번 음주운전 한 경우에 망년회 임산주에 0.1초 만에 0.1을 초과한 경우죠. 인사불성, 인사사고 냈거나 혹은 측정 불응하거나 뭐 도주, 폭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외우면은 생모가 3년 동안 도표를 그리고 상당히 잘했는데 망년에 갔다가 인삼주 먹고 0.1초 만에 인사불성이 됐다. 이렇게 스토리를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생모죠. 생모 3년 도표 그리고 망년에 가서 인삼주 먹고 0.1초 만에 인사불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보면은 항상 이 두 가지 요건입니다. 5년 내에 인피가 3번, 또 5년 내에 음주, 그리고 음주했으면 0.1 초과하고 음주하고 인피, 음주하고 불응, 도주, 폭행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연결된다 하는 것을 우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뭐 5년 내에 음주에다가 인피사고 난 경우 이렇게까지 연결시켜버리면은 세 가지 요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5년이면 음주 이렇게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 후 면허 결격 기간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 좀 복잡합니다. 정신 좀 바짝 차려서 집중해서 좀 봐야 됩니다. 자, 면허 발급 기간 제한을 보면은 즉시 할 수 있는 경우 6개월, 1년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자, 적성검사로 면허 취소된 경우는 즉시 적성검사 받으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벌금 미만으로 확정이 된다든지 선고 이후에 기소 이후에 이렇게 받으면 기간 제한 없이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6개월은 가장 짧은 원자 면허죠. 이 원자 면허는 위반하고 6개월만 지나면은 바로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 면허 중에서도 무면허나 공동위험으로 취소가 된 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년이 지나야 면허를 딸 수가 있는 거죠. 이 원자의 공동위험은 보통 폭주족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좀 제재를 좀 길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원자 무공에 대해서는 1년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결격 사유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무면허로 적발되었거나 음주운전에서 취소되거나 공동위험 행위, 약물은 뭐 과로라든가 마약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로 취소된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1년 동안의 면허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것을 무음 공약 이렇게 두 문자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없는 공약이죠. 무음 공약. 자, 그리고 특이한 것으로 이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차이범으로 부르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범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경우에도 면허 취소하고 1년 동안 면허 결격 기간을 준다는 것이죠. 자, 2년짜리를 보면은 무면허를 3번 한 경우,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고요. 우선 특이한 것을 보면 이제 범죄로 인한 경우입니다. 자, 허위 수단으로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대리 영시했거나 혹은 자동차 절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2년간 이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자동차 절도라고 했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강도 그리고 두 번째 절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조금 더 암기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규정에 보면은 자동차를 빼앗은 경우니까 이제 강도가 되겠죠. 그러한 경우는 한 번만 해도 면허 취소되고 2년간 결격 사유가 되는데 자동차 그 자체를 절도한 경우, 그러니까 차이범하고 다르죠. 차이범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범죄를 한 경우고 이 경우는 자동차 그 자체를 절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운전을 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자동차를 절도를 해서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 정지 100일 처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절취해서 운전을 하면은 바로 취소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차를 절취를 해서 적발이 되면은 그때는 취소 처분을 합니다. 이때에 이제 다음 면허를 받으려 그러면은 2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 절도라고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자동차 절도로 취소된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에만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만 2년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자동차를 절취했을 때는 바로 취소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때는 정지 100일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 결격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여지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절취해서 적발됐을 때 그때 취소가 되고 이때 취소가 되고 나면은 2년간 면허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3년짜리를 보면은 위에서 나왔던 차이범의 경우에 무면허 운전하고 결합이 되면은 3년간 못 보게 됩니다. 원래 차이범은 이제 1년짜리라 그랬죠. 그리고 무면허도 1년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결합되면 3년간 면허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주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이고 이것이 시험에 또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인피도주한 경우는 이제 4년간 결격이 되겠습니다. 자, 인피도주 사악한 년 이렇게 암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4년이란 이 년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만들었는데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악한 년
4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임피도주 사학년으로 암기를 하고 음주 사망은 5년입니다. 그래서 음주 사망할 년 이렇게 해서 5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피도주는 4년, 음주 사망은 5년 이것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암기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개월짜리는 원자면허, 1년은 이제 원자 무공하고 차이범, 무응공약 등 대부분이죠. 그리고 2년짜리는 보면은 무면허 3번 한 경우에, 그리고 범죄의 경우에 있었습니다. 허위수단, 대리응시, 자동차 절도. 3년짜리는 차이범에다가 무면허가 결합된 경우, 4년은 임피도주, 5년은 음주 사망입니다. 자, 이 경우에 그리고 이제 2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2회 이런 게 있는데 이때는 또 1년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를 한 상태에서 각 행위별로 제한되는 기간을 가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골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벌타가 있으면 벌타를 하나하나 더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받을 때 벌점이 있죠. 벌점이 있으면은 벌점이 플러스되고 이렇게 가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실무정보에 나오는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복잡한 내용들을 도저히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음주 운전을 2번 했다. 그러면은 무음공약은 1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음주가 1년. 그리고 2회란 말이 있으니까 2회란 말이 있으면은 곱하기 2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으면은 플러스 1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 동안 제한이 되는 겁니다. 자, 음주 사고를 냈다. 그러면은 음주가 1년이 되고 사고도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면허가 제한되는 것이죠. 자, 음주 사고를 2번 냈다. 그러면은 음주가 1년이고 사고가 1년이죠. 거기에 2회가 들어가면 또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3년 동안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음주 1, 사고 1, 2개 더하면 2가 되죠. 거기다가 2회니까 곱하기 1을 해가지고 4년 동안 제한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2회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플러스 1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보면은 자동차를 절도했는데 이것을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범죄는 2년짜리죠. 2년 플러스 무면허는 1년이 되기 때문에 3년간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음공약하고 임피도주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무음공약한 경우가 1년짜리이기 때문에 임피도주가 4년짜리죠. 그래서 5년간 제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은 이것을 기계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식만 잘 가지고 있으면은 계산을 해서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등 다른 운전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음주운전을 2번 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을 했다. 이럴 경우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잖아요. 이게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행위로 2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운전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동시에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적 경합이 되고 무면허 운전은 흡수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 안 합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2번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년만 되는 것이죠. 자, 공동위험 운전을 2번 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면허 운전이 흡수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동위험 운전 2번만 계산하니까 2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상상적 경합하고 실체적 경합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쉬우냐,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전이 나오고 또 운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회에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무면허 운전을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면허 운전이 범죄와 결합이 되면은 실체적 경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자동차를 절도를 했다. 2년짜리죠. 무면허 운전을 했다. 1년짜리인데 자동차를 절도하는 행위와 무면허 운전하는 행위는 그래서 전혀 성질이 다르죠. 근데 실체적 경합에 대해서 그대로 플러스 해주면은 3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피도주 했다. 무면허 운전했다.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하고 무면허 운전만 한 것하고는 또 성질이 다릅니다. 또 여기도 운전이 안 나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적 경험이 되고 5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예외가 있죠.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바로 차이범입니다. 차이범은 1년짜리죠. 여기서 이제 무면허 운전이 더해지면은 이것도 1년짜리이기 때문에 아까 위에 공식대로 하면은 2년만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동차 절도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절도는 범죄니까 2년짜리고 무면허가 1년짜리라서 3년으로 되죠.
이것하고 사실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3년간 제한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외적인 것이죠. 이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이 나는 범죄입니다. 일반 절도하고 다르죠. 일반 자동차 절도하고 다른 차이 나는 범죄라서 차이범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이범이 무면허하고 결합이 되면은 원래 2년짜리가 돼야 되는데 3년짜리가 된다. 예외적이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이범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학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실무정하면 안 나오니까 그대로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면허 운전의 기산점은 원래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면허 취소율이 될 수가 없죠. 취소를 하고 싶어도 면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한 날이 됩니다. 위반 1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기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면허 정지 중에는 면허가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면허 취소할 때 그날부터 기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법에 의한 음주운전은 이 법이 시행된 이제 2019년 6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하되 그 횟수를 계산할 때는 2001년 6월 13일 이후부터의 음주운전에 적용한다라고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6월 25일에 이 법을 공포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음주운전 2회 뭐 이런 횟수를 계산할 때는 2001년부터 운전한 것에 대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 소급 적용하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유형의 법률 규정이 있었는데 그때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경우에도 일사부재라든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그 실무종합에 문제 지문은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이제 무음공약으로 갈 때 약이 나올 때 그것은 이제 과로라든가 질병, 마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2017년도에 경감부 시험에서 나오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걸 풀 때. 자, 보면은 이제 과로운전 중, 과로운전이니까 무음공약 1년짜리죠. 사상, 사고, 약의 후 구조 처치 도주했다. 그러면 인피사고 도주죠. 그러면 사학 한 년이 되니까 4년이 됩니다. 1년하고 4년하고 더하면 5년이 되는 것이죠. 자, 2회 이상 음주운전. 그러면 음주운전이 되면은 1년인데 2회가 되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그럼 2년이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자, 이것은 차이범이 아닙니다. 자동차 자체를 뭐 강절도한 것이니까 범죄니까 2년이 됩니다. 2년 플러스 무면이니까 1년 하면은 3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회 이상 공동위험 행위로, 공동위험 행위가 무음공약에서 1이 되는데 2회니까 플러스 1 하면 2년이 됐습니다. 2년.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름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그러니까 면허 정지기간인데 또 면허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허위 부정한 내용으로 면허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면허가 취소가 되면은 부정 발급이 되니까 그것은 2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경감부 시험만 봐도 이 전체를 다 알아야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위에서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무면허 운전을 3번 한 경우에 이제 2년 제한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무면허가 원래 1년짜리고 2회가 이제 플러스 1이 되는데, 무면허에 대해서는 이제 3번까지 해야 2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회를 플러스 1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1년, 3회 1년, 그렇게 하면 2년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